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이 방송은 우파 방송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진 사퇴의 원인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 특별검사를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법무부 장관보러 특별검사를 자르라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는 못 자르겠다 하고 사표를 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러면 차관보러 잘라 그랬더니 차관도 나 특별검사 못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차관 보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차관 보가 결국 닉슨 대통령의 도청장 씨를 수사하던 특검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히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통과되기 일보 직전, 바로 전날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 대학살에 비춰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간부들과 중간 실무 담당자, 차장검사, 부장검사까지 다 날려버린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벌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닉슨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할 수 있는 건이고, 또 트럼프 역시 사법 방해로 탄핵을 당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국민이 시퍼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말로는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서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편,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 수사하지 마. 내가 그냥 내 친구, 30년 된 친구 송철호 시장 당선시켜주는데 내가 임종석 비서실장 시켜서 좀 움직였다. 왜? 근데 나한테 감히 칼을 들이대? 이건 너무 대통령으로서 너무 오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왕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5년 동안 나라를 대표할 권리를 쥐어준 것뿐입니다.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도 장악했습니다. 설마 하겠지 싶었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그러나 각본을 따르듯 착착 진행되는 현실은 국민들을 정말 섬뜩하게 했습니다. 돌연 선고가 연기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항소심 판결도 또 연기됐습니다. 왜 자꾸 연기됩니까? 벌써 지지난달에 내려져야 될 선고가 내려지면은 이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까? 이 정권은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결과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부 부장판사는 유죄라고 내리고 싶은데 그 밑에 있는 좌우 배석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행가 출신으로 좌익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판사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 다음 달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판결에서 잠정적이나마 그 드루킹 사건에서 그 김경수 도지사가 그 킹크랩의 시연에 참석한 것이 인정된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법관 인사가 나면 그 부장판사는 다른 데로 옮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배석판사 둘이 새로운 부장판사님을 모시고 무죄를 선고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장판사가 떠나기 전에 잠정적이나마 이런 단서를 달아서 김경수 도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법부마저 자신의 소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80개의 독재 정권을 분석한
책 독재는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따르면 승자를 결정하기 힘든 선거를 하거나 또 선출된 지도자가 경쟁의 룰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직 의원들조차도 그 계산식을 알 수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제1야당과 합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시켜버렸으니 이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은 또 측근에게 공직이나 이권을 나눠주고 반대자를 냉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와 그 측근들을 공기업 낙하산에 투하한 것도 모자라서 총선까지 7, 80명을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꿀단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의 정규 직원이 6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왕창 뽑아댑니다. 온갖 보조금을 왕창 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매표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부 독재 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일들로서 최고 지도자가 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념은 세속의 종교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념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한 데 이어서 공수처를 통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목줄까지 잰다는 것은 정말로 탁월한 통치술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독재 권력은 없습니다. 독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책에 보면은 그 독재 정권의 3분의 1이 쿠데타로 몰락하고 4분의 1은 선거에 의해 몰락한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이든지 간에 독재 정권이 국가 장악력을 놓치는 순간, 또 독재 정권이 여론 통제를 놓치는 순간 혁명은 본물처럼 터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과 관료 등 지배 엘리트층은 주변의 움직임을 보며 어느 편에 설까 결정을 하는데, 당황한 독재자가 사과하거나 유화책을 내놓으면 정권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이런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듣기 좋은 보고만 하는 참모들, 또 마사지 통계, 또 정부 조작, 정부 관여 여론조사나 의지하고 정말 개혁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시퍼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 때 국민들의 심판, 국민들의 뜻,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합니다.